안녕하세요. 전통복식 소개해주는 여자 전복소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 전란입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에 상상을 더한 팩션 영화인데요. 조선시대 중기를 배경으로 하여 실제 있었던 인물들과 임진왜란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영화는 하늘 아래 임금과 노비가 모두 대등하다고 주장했던 정여립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정여립은 조선 중기에 살았던 실제 인물로 1546년에 태어나 1589년에 죽도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 초반의 시대적 배경이 1589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천영은 어린 시절 노비로 종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로의 집은 대대손손 무가에 급제한 뼈대 있는 무신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중기 무인들의 복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 종려가 입고 있던 옷은 소매가 좁고 옆이 트여있는 소창이입니다. 사진은 밀창군 이직의 묘에서 출토된 소창이의 사진입니다. 소창이는 잠자들이 일상에서 저고리 위에 덧입거나 혹은 저고리를 대신해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다른 포 종류의 의복에 비해서 간소하고 활동하기 편해서 무술 연습 장면에서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풍속화가인 신윤복의 그림에서도 소창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종려와 천영은 자연스럽게 어른 종려와 천영으로 오버랩되어 나타났는데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종려는 연두색 소창이와 유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유건은 벼슬이 없는 선비나 성균관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가 주로 착용하던 두건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종려의 낙방에 천영은 자신이 대신 무가 시험을 보고 어사화를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종려의 몸종 천영이 종려의 옷을 입고 대신 무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여기서 천영이 입은 종려의 옷은 하늘색으로 기술된 다포네요. 소매가 짧은 다포는 조선 초기부터 17세기까지 보여지다가 소매가 없는 전복형의 다포가 일반화되면서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약속대로 천영은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화와 천천익을 받아왔습니다. 어사화는 조선시대 문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종이꽃으로 복도 뒤에 꽂아 장식했습니다. 주로 앵삼이라고 하는 연두색 포와 일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천익이라고 하는 의복이 등장하는데 천익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천릭으로 말려져 있는 이 의복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무인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릭은 몽골어 텔릭의 한자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첨리라고 표기하고 털릭이라고 발음하였습니다. 한자로는 첨리, 철익, 천익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철릭은 단어의 어원처럼 몽골 유목민들이 입었던 의복에서 유래한 옷으로 상의와 밑에 치마가 붙어있는 옷입니다. 이 상의와 치마가 연결되는 허리선의 위치를 통해서 시대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임진왜란 이전에는 상의와 하상의 비율이 1대 1.2로 비슷했던 반면 후기로 갈수록 치마 비율의 비율이 늘어나 1대 3.6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름 부분 역시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매에 매듭단추들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출토된 복식 중에서도 이렇게 소매를 분리할 수 있는 천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천영은 이렇게 천릭의 소매를 분리해서 다른 의복과 레이어드해서 입는 코디도 보여주고 있네요. 천릭의 비율이 이래서 기장이 좀 짧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입으면 손이 안 보일 만큼 소매가 길고 기장도 길었습니다. 의병 산무는 방령포를 입고 있습니다. 방령은 이렇게 깃이 네모난 의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방령은 주로 갑옷의 형상을 모방하여 편하게 입도록 한 옷이었습니다. 방령은 전장 후단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앞은 길고 뒤가 짧아서 말을 탈 때 편리하게 했습니다. 산문의 방령은 원래 푸른색에 가까웠는데 계속되는 전쟁 이후 누렇게 발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내금위장을 비롯한 내금위 군사들도 방령을 입고 있는데
산문의 방면과 다르게 어두운 바탕에 무늬를 놓아서 그들이 어둠의 세력처럼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과 나머지 무리를 잡으러 온 병사들은 피갑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높은 무관들은 직조로 무늬를 놓은 화려한 단동갑주를 입었는데 그보다 낮은 보병들은 면으로 민문이 문명에 도장으로 문양을 찍어 만든 목명갑주를 많이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군복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둘 다 어두운 원단의 반소매 형태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목 부분도 다르고 여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금위장의 발령 반비는 네모깃에 매듭단추로 여미는 반면 뒤에 군사들이 입은 목면 피갑은 짧은 끈으로 여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위가 둥근 갓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조선 초중기 초상화를 보면 이렇게 모정이 둥근 갓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인 위가 평평한 모양으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천릭을 입고 그 위에 갓을 쓰며 융복 차림이라고 했습니다. 모정이 둥근 갓처럼 보이는 이 모자는 전립이라고 하는 모자로 동물 털을 압착해서 만든 모자입니다. 주로 조선시대의 무관들이 전복과 함께 착용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영화 전란에 등장하는 조선시대의 무인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동안 시대극 소식이 뜸했는데 올 하반기에 재미있는 시대극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저도 부지런히 새로운 전통복식 소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